협착증이 있는데 운동해도 되나? 이렇게 많이 질문 많이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아니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협착증에 좋다고 이런 운동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운동들은 협착증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 협착증을 악화시켜서 내 허리를 망치는 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원입니다. 협착증 때문에 집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허리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마디탄탄 이자온.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요, 협착증 환자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운동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협착증 환자분들 대부분 허리 통증도 있지만 30분 이상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쥐가 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러한 증상을 파행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파행증이나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허리 통증도 유지가 되고 또 증상이 없는 그런 좋은 기간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고 운동 열심히 하시죠. 근데 잘못된 정보를 보시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또 검증이 안 된 그냥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운동도 좀 많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시면 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운동을 해야지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재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이 딱 보시기에 허리에 좋다라고 나와 있는 운동들 중에서 실제로는 협착증에 안 좋은 운동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협착증에 안 좋은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뽑은 협착증에 안 좋은 운동 첫 번째는 맥켄지 신전 운동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운동 아닌가요? 그 허리에 되게 좋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요. 정말 유명한 운동이죠. 그리고 좋은 운동 맞습니다. 근데 이 운동만큼은 신전 운동이기 때문에 젊은 디스크 환자에게서는 신전근을 강화해주고 또 디스크를 눌러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생을 좀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협착증 환자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착증 환자들은 이제 이런 모형에서 보듯이 척추관이라고 하는 허리 디스크 공간이 있는데 이 디스크 지나가는 통로가 앞쪽에서는 이 디스크로 좀 눌리게 되고 뒤쪽에서는 두꺼워진 우리 조직들이 눌러서 협착증이 생기게 되는데 신전하는 동작에서는 해부학적 구조상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행증, 다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 맥켄지 신전 운동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꼭 신전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맥켄지 운동보다는 가볍게 서서 해주는 신전 스트레칭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릿지 동작, 누워서 두 다리를 들어주는 이러한 스트레칭 운동들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협착증에 좋은 운동이 될까요? 브릿지 운동 같은 경우는 허리나 허리 주변 근육, 코어 운동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허리 근육 안정화를 시켜서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신전 동작이 또 없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다리 들기는 이제 보통 이제 개구리 자세처럼 가슴 쪽으로 무릎을 당기는 건데 신전 운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뒤쪽 공간을 좀 늘려주고 좁아져 있는 곳들을 좀 스트레칭 해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증상이 있을 때에도 좀 가볍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증상 완화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데 이러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에서도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일단 운동은 중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조차도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운동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운동은 적극적인 치료 개념이 아니라 치료 후에 증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증상일 때 우리가 운동 치료를 통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인데 이러한 작은 운동에도 통증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인 건지 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 아니면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협착증에 안 좋은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두 번째로 꼽은 협착증에 안 좋은 운동은 러닝입니다. 야, 이거 요즘에 굉장히 핫한 운동 아닌가요? 저도 이제 산책을 나가보면 둘이서 또는 혼자서 러닝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러닝이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뛰면서 지면에 닿을 때마다 그 충격과 우리 몸의 하중이 고스란히 다 척추로 전달이 됩니다. 척추 중에서도 상부 이런 흉추보다는 우리 체중을 다 받쳐주고 있는 요추로 많이 전달되는데 퇴행성 변화가 있는 허리 디스크가 충격을 계속 받게 되면 이 디스크가 계속 뒤로 밀려 나올 수 있는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척추 공간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러닝할 때 보면 이렇게 구부리면서 러닝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허리를 계속 펴고 걷뛰기 때문에 신전을 계속 과도하게 유지하게 되면 신전 상태 때문에 또 이런 증상이 유발되기도 하고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또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허리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러닝 대신에 가볍게 산책이나 이런 것들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좋지만 사실 이제 러닝 즐겨하는 분들에게 제가 산책하셔야 됩니다. 뭐 러닝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러닝을 조금 다른 운동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리에 부담이 없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허리 부담이 적은 유산소 운동을 조금 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근력 운동들 허리 주변의 고관절 주변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병행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신전 운동하고 러닝 얘기를 해주셨고 안 좋은 운동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뽑은 협착증이 안 좋은 운동 세 번째는 거꾸리입니다. 거꾸리요. 거꾸리 하시는 분들 좀 많지 않나요? 안 좋은 운동이라기보다는 하도 많이 이제 거꾸리 해도 되냐 뭐 좋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셔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거꾸리를 뽑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견인 치료를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견인 치료, 이렇게 당기는 치료를 해본 적 있으실 텐데 사실 기계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기계는 걸어서 당겨지는 그런 당기는 기계가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나온 기계 중에는 기계 자체가 이렇게 밴딩 되면서 구부러지면서 그 자체가 이제 우리 몸이 늘어나는 효과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기계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어디에 머리를 대고 어디에 허리를 대고 또 저희가 세팅하는 강도 얼마큼 당긴다던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당긴다던가 이런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부작용도 적고 기대되는 효과도 좀 낼 수 있고 한데 거꾸리는 환자분들마다 몸무게도 다르고 또 뭐 철봉에 사시는 분도 있고 도구를 사서 하시는 분도 있고 결국 자세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견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견인 치료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효과를 또 일관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몸무게가 많이 무거운 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세게 견인되면 많이 안 좋아지나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강한 견인이 다른 불편한 증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가벼운 분들도 효과가 아예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견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문제지만은 가벼운 분들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는데 계속 그냥 그 운동만 하게 되시는 거니까 불필요한 운동을 이제 계속 하게 되시는 거죠.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된 기계를 사용해서 견인을 좀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거는 척추 협착증이라는 게 운동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다리가 터질 것 같은 아까 말씀드린 파행증 또 다리가 저린 증상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적당한 운동을 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을 먼저 완화시켜서 일상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치료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주사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요즘 많이 받으시는 도수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환자분의 상태나 증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치료받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과거에 이런 치료는 나는 좀 많이 힘들었다 또는 많이 하고 나서 불편했다 이런 치료는 좀 피하면 좋을 것이고 어떤 치료가 좀 좋았다 이런 좋은 기억이 있다면 치료 방법 선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성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그 다음에 꾸준히 하게 된다면 증상의 재발 빈도가 낮아지고 증상이 재발하더라도 증상의 강도가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이 협착증 환자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가장 심했던 환자는 어느 정도 증상을 갖고 계셨어요? 일단은 그분은 걸어 들어오시는 순간에도 로비에서도 데스크까지 다 못 걸어 들어오세요. 지팡이나 이런 거를 짚으면서도 허리도 아프지만 다리가 막 터질 것 같이 아프니까 조금씩 걸어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10분에 한 번씩 쉬어야 되고 빨리 걷지도 못하시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죠. 사실 그런 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만한 상태이고 증상을 보여주고 계신데 또 그런 분들은 또 연세가 또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수술을 재활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권유해도 또 수술을 기피하시고. 그래서 원장님은 그런 분들 어떻게 좀 치료를 해주셨나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또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받고 오셨던 분들이고 근데 이제 수술은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하고 또 주사치료도 이제 좀 간간히 이렇게 적용하면서 치료했던 분들이 계신데 좀 상당히 좀 걸렸지만 지금 이제 운동도 하고 증상 거의 없이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수술을 고민할 만큼 증상이 심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완화된 경우도 좀 덜어 있었고, 그분이 한 2년 만에 또 오셔서 약간 아프다고 오셨는데 다시 또 치료해서 다시 좋게 또 일상으로 복귀하셨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증상이 심할 때는 많이 불편하고 이 걷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병원에 가셔도 주사 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권유되는 1차 치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사를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 달라요? 선호하는 방식이 있고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또 판단하는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사는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진료보온 의사가 주사도 하고 그 피드백도 제가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진료만 하면서 주사는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료와 주사가 따로 분리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대학병원도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체계적으로 분리하다 보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제가 의도한 대로 정말 잘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주사를 했다면 제가 그거를 판단해서 지난번에는 주사가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들어갔으니 이번에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직접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겠죠. 어떻게 약이 들어갔는지, 제가 만족할 만큼 잘 됐는지 이렇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제가 직접 주사를 시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족할 만큼 시도를 하고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사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떤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주사의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봤다, 나 맞아봤는데 다른 거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주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득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가 똑같은 머리를 해도 어디에서 하냐 더 다르고, 같은 펌을 해도 모양이 다 다르고 느낌이 다 다르듯이 같은 주사 방법이어도 약도 다를 수 있고 하는 분들마다 원하는 그런 위치나 그런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노하우가 달라서 생기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마디 탄탄 이자훈. 오늘 원장님과 협착증의 안 좋은 운동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때문에 정말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좋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디스크 환자분들은 제가 접해보면 비교적 나이도 젊으시고 또 그만큼 젊으니까 활동도 많고 액티브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긴 나의 이런 증상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협착증 환자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교적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와 함께 서서히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있더라도 제가 치료를 권하면 좀 소극적이고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많이 받아보셨던 분들도 너무 병원 치료에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증상이 심할 때에는 또 정확한 진료를 통해서 또 그러한 증상을 낮추는 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적기에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환자분들이 저기는 뭐 진료본 원장이랑 주사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런 시스템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접 하는 게 환자한테 좋거든요. 환자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힘든 것 뿐이지. 나눠서 하면은 의사가 좋은 건 있어도 편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피드백이 정확하게 안 된다거나 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를 수 있으니까. 주사 놓을 때 뭐 긴장하신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죠. 처음엔 제가 수술도 했지만은 이 모든 처음은 항상 긴장되고 이게 좀 걱정도 되고, 또 환자분들마다 이게 또 상태가 다 다르니까 지금은 뭐 긴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냥 이제 던지면은 들어간다. 그 정도? 던지면 들어간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정도로 뭐 진료 보다가 여기 주사고 여기 주사고 여기 주사고 돌아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주사의 왕.